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던 라이트 커머스의 3대 비즈니스 모델 중 첫 번째 C2C 모델에 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그 어느 때보다 개인이 비즈니스를 영위하기 용이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죠. 왜냐하면 손쉽게 이제 모든 사업거리를 할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온라인에서의 개인 사업은 영역의 물리적인 제한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트 커머스는 개개인들의 비즈니스 기회를 크게 확장했다는 측면에서는 세포 마켓과 맥락을 같이 하는 트렌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라이크 커머스는 세포 마켓을 훨씬 넘어선 기획이나 제조, 마케팅, 영업, 물류의 가치 사슬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SNS를 중심으로 성장한 세포 마켓에서는 대부분의 인플루언서가 공동구매 형식으로 상품을 판매, 해당 인플루언서의 홍보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했죠. 세포 마켓 인플루언서들은 한 번 더 도약한 형태가 바로 C2C 모델인 라이크 커머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전까지 인플루언서들은 유명세와 사회적 영향에 힘입어서 일부 물건을 사입한 뒤에 단순한 리뷰를 하거나 홍보를 위한 컨텐츠를 만들어서 판매했다라고 하면 C2C 모델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그냥 사입한 물건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인플루언서가 직접 제품을 제작하고 기획하고 유통하고 홍보해서 판매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 사실 창출의 외연이 대폭 확대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걸림돌로 여겨졌던 제조나 유통비용과 재고 부담과 같은 리스크를 완화하고 개인 비즈니스를 도와주는 다양한 파트너 기업사들이 등장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SNS 인플루언서와 같은 1인 기업들에게는 다품종 소량 생산의 전략이 적용을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다음 장에서 간략한 이와 같은 설명의 예시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C2C 비즈니스 모델의 대표적인 예는 이제 화장품을 대부분 많이들 이야기하는데요. 먼저 제조 과정에서 ODM 업체들의 활약이 돋보이고 있죠. 특히 화장품 제조 업체들의 ODM 사업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소 수량의 MOQ를 낮춘 전략의 항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의 대기업 브랜드들의 ODM 제품은 1만 개 단위로 생산을 하고 있지만 SNS 인플루언서가 같은 1인 기업들의 브랜드에게는 다품종 소량 생산의 전략을 적용시켜줘서 생산을 도와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코스맥스의 마이크로 브랜드 론칭은 한 1000개서부터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개인 화장품 브랜드를 ODM으로 생산하는 일은 제품 개발 및 생산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죠. 그래서 신규 론칭된 인디 브랜드 제품이 대기업 브랜드의 화장품과 제조를 동일한 곳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만으로도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강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강점으로 한국 콜마나 코스메스 등 국내 화장품 제조 기업들은 아모레 퍼시픽이나 LG 생건은 물론 로레알, 시세이도 등 글로벌한 화장품 기업을 고객사를 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신규 브랜드를 론칭한 인플루언서들은 상대적으로 제품의 풍력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판매하고 마케팅에만 주력을 할 수가 있고 기획과 개발, 제조는 ODM 기업에서 담당해서 제조 부담을 줄여주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화장품의 ODM 시장은 2020년 55억 달러 규모에서 2027년에는 한 100억 달러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을 보고 있는데요. 이는 단순 화장품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비즈니스에 관한 부분에 의류 쪽에 관한 플랫폼도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과정은 물류 과정에서도 개인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업체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동대문 시장의 의류사업 판매자 전용 풀피먼트 서비스 동대문 품고는 온라인 제품의 입고 및 검수, 포장에서 배송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대행을 하고 있다는데요. 패션 도매 사이트인 신상마켓에서도 풀피먼트 서비스가 딜리버드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 업체들이 물류 업무를 대신을 해주면서 개인 사업자들이 재고 정확성을 높이거나 불량 반품률을 줄이는 등
비즈니스의 효율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경영상의 여러 가지 전문 영역을 지원하는 서비스들도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재무, 주문, 고객관리 등 개인 사업자가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세무서비스 3.3이라는 곳은 휴대전화 번호로 본인 인증을 하고 홈택스 아이디로 로그인만 하면 세금 환급 예상 금액을 미리 알려주기도 하고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환급 업무까지 원스톱 세무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사몰에서 직접 판매가 되고 있는 D2C 모델, 두 번째 모델에 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현대자동차가 국내 자동차 브랜드 최초로 D2C 방식을 도입해서 요즘에 화제를 끌고 있죠. 그래서 선전에서도 많이 보여지는 캐스퍼라는 모델인데요. 현대차와 노조가 상생을 내세운 광주형 일자리의 첫 산물인 경량 SUV 캐스퍼 모델인 100% 온라인에서만 판매하기로 합의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굉장히 성공적이에요. 캐스퍼 같은 경우는 얼리버드 예약 대수만 18,900대로 역대 현대차 내연 기관차 중 최다 사전 계약률을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동안 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해서 판매점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생각했다면 D2C, 고객 직접 판매 방식으로 구매의 편의성을 높인 점이 주요했다라는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제조사들의 D2C 진출 선언은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1919년 나이키가 아마존을 탈피해서 자사몰 판매에 집중한 시도가 성공을 거둔 이후에 해외에서도 D2C에 관한 차세대 이커머스 전략이 통하고 있습니다. 이런 D2C의 가장 큰 장점은 고객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제조사는 자사몰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고객의 행동 데이터를 수집함으로써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새로운 풀숲, 트렌드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개인화 마케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은 중간 유통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수익 기대에도 좀 적당한 가격으로 구매를 할 수 있다는 강점도 가지고 있고요. 기업체들은 수익 개선도 기대할 수 있는 데다가 고객들한테는 자체 브랜드의 경험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이 D2C의 매력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장점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내에서도 D2C 모델, 특히나 온라인 자사몰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HY라고 해서 한국 야쿠르트는 온라인몰 프레딧이라는 부분을 만들어서 유제품뿐만 아니라 신선식품, 건강식품 뿐만 아니라 화장품, 리빙, 유아용품과 비건에 관련된 친환경 유기농 상품까지 취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장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한국 야쿠르트에서 만들어진 프레딧이라는 부분의 사이트는 굉장히 사람들로 하여금 참신한 아이디어를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한국 야쿠르트가 만들어진 요크루트나 유제품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화장품, 리빙, 유아용품, 거기다가 요즘에 사람들이 각광을 하고 있는 친환경과 비건, 그리고 유기농 상품까지 취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종합 온라인몰로 개편했는데 2020년 68만 명 정도였던 회원의 수가 2021년에는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 예는 단순하게 먹거리에서만 이루어지진 않았는데요. 패션 기업 한섬도 자사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더 한성닷컴이라고 해서 2021년 3분기에 누적 매출은 전년 대비 동기 한 67% 정도가 늘었다고 하는데요. 한섬은 이러한 추세에 힘입어서 2022년 경기 이천에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 스마트온 센터를 세우는 등 D2C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요가복 제조사인 룰루레몬은 D2C 비중을 61.4%에나 달한다고 합니다. 소비자가 온라인 자사몰에서 제품을 구매하면 근처 오프라인 매장에서 1시간 내로 수령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또 룰루레몬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명상, 요가,
이런 시설에서 직접 제품을 입고 체험을 해볼 수 있도록 또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죠. 단순하게 매장들은 물건을 판매하는 공간이 아니라 고객들이 체험하고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라이프 스타일 개념의 쇼핑몰로 변화가 되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프라다나 까르띠에, 에르메스 등 콧대 높던 명품 브랜드들도 온라인으로 몰리고 있는 MZ세대를 붙잡기 위해서 자사몰에 잇따라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자사몰에서 구입한 제품은 전용 금고나 폐쇄회로 TV, 경보기가 달린 귀중한 수송 전문 차량을 이용한 특급 배송 서비스를 통해 배달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듯 D2C 비즈니스 모델의 확대는 쇼핑몰 구축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에게 큰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국내에서는 카페24, 해외에서는 쇼피파이가 대표적인데요. 쇼피파이는 온라인 쇼핑몰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전자상거래 솔루션 회사입니다.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고객관리, 마케팅, 결제 등 전 과정이 쇼피파이 솔루션을 통해서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IT 지식 없이도 손쉽게 자체 브랜드를 구축할 수 있고 소비자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주문량이 폭증했던 아마존이 배송난을 겪으면서 소비자도 각 제조사들도 D2C 모델을 자구책으로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쇼피파이에 따르면 미국의 소비자의 40%는 이제 아마존이나 월마트를 거치지 않고 브랜드나 제조사에서 직접 구매를 해가는 부분을 훨씬 더 선호를 하고요. 나아가 2022년에 미국은 D2C 고객 수가 전체 인구의 30%에 해당하는 1억 300만 명이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자사몰을 운영하는 부분에 강점을 두고 있는 D2C 모델에 관한 설명이었습니다. 네, 이번에 설명드릴 모델은 H2H 모델인데요. 소비자들과의 접점을 확보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비자들의 선호가 모이면 큰 힘을 가진 집단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점을 활용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유통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소위 H2H 비즈니스 모델로서 소비자 선호 중심으로 제조사와 소비자를 연결하거나 개별 소비자들을 모아준다라고 하는데요. H2H 모델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소셜 펀딩처럼 수요가 발생하면 그때부터 상품을 제작하는 온디맨드형 추구 방법을 추구하거나, 두 번째 방법은 하나의 소비자 선호 카테고리를 집중해서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주는 방법, 세 번째로는 제품 혹은 서비스 개발 단계에서 다양한 소비자들의 좋아요를 직접 수집하여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H2H 모델의 첫 번째 사례는 신제품을 사전에 판매해 본 후 소비자들의 반응이 좋으면 정식으로 출시하는 크라우드 펀딩 방식입니다. 펀딩으로 신제품을 만들고 홍보의 효과까지 누릴 수 있어 일석이조 마케팅으로 곽강을 받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와디즈가 대표적인 H2H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와디즈에서는 사용하는 메이커나 서포터라는 명칭에서 엿볼 수 있듯이 생산자와 구매자의 관계도 기존과는 달리 구매자가 아니라 후원자의 개념으로 해석 기반이 되는데요. 서포터들은 제품에 펀딩을 할 뿐만 아니라 응원 댓글을 남기기도 하고요. SNS에서 제품 페이지를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제품의 탄생 배경을 이해하고 브랜드의 철학에 공감을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지명도가 낮은 인디 브랜드의 경우에는 제품 론칭 시점에서부터 충성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큰 힘이 되어 많이 운영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H2H 모델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취향 카테고리에 집중하는 것이 유리한데요. 동일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면 수익은 자연스럽게 뒤따라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오늘의 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유저들은 컨텐츠와 커뮤니티와 커머스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독창적인 서비스 방법입니다.
인테리어의 높은 이해 수준과 세련된 감각을 지닌 사람들이 자신의 공간의 컨텐츠를 공유를 하면 이를 참고해 다른 유저들도 자신의 취향의 카테고리를 찾고 인테리어를 실용으로 옮기면서 자연스럽게 구매까지 이루어지는 컨텐츠 기반 커머스 플랫폼을 구축을 했는데요. 특히 오늘의 집은 태그 버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사진에서 원하는 제품이 보이면 바로 클릭해서 제품의 정보 확인은 물론 구매까지 가능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라는 편리성 때문에 곽강을 받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제품을 별도로 검색하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 들어가서 찾아야 되는 번거로움을 줄여서 소비자 탐색 과정을 단축시킨 것이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의 집은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이자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버티컬 커머스 플랫폼 중의 하나로 해마다 3배 이상의 성장해서 2020년 10월 기준 누적 거래액이 벌써 10조를 달성했다라고 합니다. 다음 장에서 라이크 커머스의 일시인 오늘의 집 사진을 보여드렸고요. 다음은 이제 화장품에 관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듯 소비자와의 접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개발 과정부터 소비자와 함께 협업을 하는 방법도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대기업 제품의 개발 자체를 소비자가 주도하는 방식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의 산하 브랜드인 레어카인드와 콜라겐 브랜드인 솔루덤 같은 경우들을 브랜드를 론칭하고 립 상품 오버스머지 립 틴트 개발을 크리에이터와 소비자와 함께 진행했습니다. 각각 개발 과정에서 뷰티 크리에이터 민스코와 이지혜가 참여를 했는데 이들은 구독자들로부터 브랜드에 관한 의견을 받고 제조 시설을 직접 방문하는가 하면 제품 시연 영상을 올려서 화제도 모으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소비자와의 접점을 넓히면서 만들어진 제품은 제품 출시 초부터 시장에서 환영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유인 거죠. 잭스미스 코스메틱처럼 소비자들의 선호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기업의 신사임 아이템으로 자리 잡은 사례도 있습니다. 잭스미스는 본업인 레깅스 사업이 급성장했던 지난 2019년 1,700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운동을 하면서 가볍게 쓸 수 있는 메이크업 제품에 관한 니즈를 파악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에 잭스미스는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코스메틱 랩을 발족했고 2년의 개발 과정을 거쳐 2021년 3월에 첫 제품인 틴트 제품 라인업을 론칭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제품은 초도에 600개가 완판이 되었고 함께 출시한 한올 타투 틴트 헤어 앤 브로우 등 이런 제품들도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쇼핑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거나 아무 때나 구매 버튼을 누를 수 있는 항시 쇼핑 시대가 열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런 비즈니스 모델들에 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시고 앞으로 내가 할 사업 방향들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은지를 고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현재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비대면이 일상화가 되면서 라이크 커머스가 많은 사람들의 대안이 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가 대부분 앱 중심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부분의 산업은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된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소비 가치의 변화가 근원적으로 주도되고 있다는 점에서 라이크 커머스에 관한 부분은 더욱더 주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선택한 핵심이 나음에서 다름으로 그리고 다름에서 나다움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이제 소비자들은 예전보다 좀 더 낫거나 경쟁 상품과 다른 상품이 아니라 가장 나와 비슷한, 가장 나다운 상품을 만났을 때 좋아요 라는 부분을 누르고 지갑을 연다는 건데요. 그럼 무엇이 나다운 것인가? 라는 질문에 관한 차세대 유통의 미래는 바로 이 질문에 달려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각자 모든 사람들의 나다움을 찾다 보면
그 부분에 관해서 소비자들의 지갑이 열린다라는 부분은 항상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좋아하면 산다는 거예요. 라이크 커머스는 좋아한다는 거잖아요. 제조자가 생산해서 유통업자가 판매하면 소비자가 구매하는 시장의 오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개인이 독자적으로 상품의 기획, 제작, 판매를 총괄하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건데요. 이러한 소비자 주도 유통 과정을 동료 소비자들이 좋아요에서 출발한다는 의미에서 라이크 커머스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초기 인플루언서들이 기성 제품의 판매에만 집중했던 세포마켓의 트렌드가 진화한 기획이나 제조, 마케팅, 영업, 물류의 가치 사슬을 포괄하는 세포마켓이 트렌드이기도 하다라는 부분이죠. 기존의 생산자 주도의 패러다임에서 공급망이 중요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라이크 커머스는 수요망이 부각되는 수요 견인의 시장이라는 부분입니다. 이렇듯 라이크 커머스의 3대 비즈니스 모델로는 크리에이터가 팔로워의 좋아요를 기반으로 수요를 확보한 후 제조 전문 업체의 OEM을 맡겨서 생산하고 이를 물류 업체를 활용을 해서 유통하는 C2C 모델. 두 번째로는 제조업체가 직접 소비자 선호에 예측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확보하고 유통 마진을 줄일 수 있는 자사몰을 개설해낸 D2C 모델. 마지막으로는 개별 수요자, 수요를 집결해서 공동구매나 아니면 선주문 방식으로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는 생산 단가를 낮추고 재고의 부담도 덜 수 있었던 H2H. 이 세 가지 모델이 있다라는 부분은 조금 많이들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쇼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거나 아무 때나 구매 버튼을 눌러서 항시 쇼핑을 할 수 있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핵심은 나음이 아니라 다음도 아니라 나다움이라는 부분인데요. 예전보다 좀 더 낫거나 경쟁 상품과 다른 상품이 아니라 가장 나다운 상품, 그리고 무엇이 나다운 것인가, 누가 너다운 것인가에 관한 차세대 유통의 미래는 바로 이 질문에 달려졌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한 유통업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000명의 진정한 팔로워만 있으면 사업이 된다. 타이탄의 도구들의 저자 팀 페리스는 오늘날 온라인 비즈니스 생리를 위와 같이 통찰을 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여우마켓을 운영했던 윤여진 씨 한번 말씀을 드렸죠. 앞에서도. 그녀는 2018년 무자본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에 1만 명이 넘는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로서 이제 본인의 브랜드들을 론칭해서 판매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예시도 드렸고요. 382 새로운 유통 생태계의 등장이라고 하는데요. 이제는 누구든 진정한 팔로워만 있으면 비즈니스를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소비자의 선호를 기반으로 누구나 제조, 판매, 유통을 나설 수 있는 판이 만들어졌고 그 부분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생산과 유통의 새로운 과정을 소비자들의 좋아요에서 출발한다는 의미의 라이크 커머스. 이제 고객의 선호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새로운 온라인 리테일의 총체.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미래형 리테일의 시작은 단연 라이크 커머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